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은 시장 소강 상태를 나타내곤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뚜렷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 간밤 미증시의 흐름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못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적으로 발언하면서 시장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쪽에 다시 불거지면서 유가의 급등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보니 세론 뉴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된 부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71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3% 증가했습니다. 근데 컨센은 하회했죠.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익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형성된 컨센서스는 5조 3천억 원 정도였고 컨센서스 최상단,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잡은 수치가 5조 한 6, 7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거의 1조 원 정도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1분기 잠정 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문별 실적은 이후에 이번 달 말에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추측컨대 DS 부문,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이익을 위쪽으로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밀리면서 그 중심의 코스피가 오늘은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 어제보다 1.34% 밀린 2,706선, 코스닥 지수가 더 빠집니다. 1.7% 하락한 867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양매도 연출이 됩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700억 원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은 3천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79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방향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긴 좀 다른 점은 외국인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판다는 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2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기관은 2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개인만 홀로 1,500억 원 순매수세 기록 중입니다. 종목별 반응도 이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시총 1위부터 5위의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까지 8만 5천 원을 찍더니 이제는 10만 전자 가는가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었죠. 증권사 한 80%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10만 전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실적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6% 밀리고 있고 덩달아서 SK하이닉스도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이오도 부진한 모습이죠.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 우려 혹은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된다면 대표적인 성장주 바이오는 좋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시면 여기도 1위부터 5위까지 대형주 모두 하락세를 시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낙폭이 가장 깊은 건 엔캠 7% 조정입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이죠. 그 밖에 HLB 이런 바이오의 조정도 좀 깊게 나옵니다. 현재 구간 어제보다 5%대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래도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담아갈까 봤더니 반도체 투톱은 이어서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위로 담고 있고요. 그보다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장 초반부터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밀리고 있는 HLB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업 쪽은 기아와 현대차 장 초반부터 모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의 바이오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그 밖에 S-오일, 유가 관련 기업이죠. 유가 상승이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유업체들은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자리 옮기겠습니다. 탑10 전략 이어서 세워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방향은 아래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미국 빠졌으니까 뭐 빠지는 거죠. 미국 빠져서 빠진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자체가 어제 투표권도 없는 여론 총재 한 분이 닐 카시카리 총재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뭐 갑자기 저희 2번이나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다가 3월달에 초에죠, 3월 초죠.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지금 갑자기 올해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 말이 컸는데 또 그게 그 배경이 된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발 이슈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자꾸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뭐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는 바람에 시리아에 있는 그걸 어떻게 또 남의 그 영토에 F-16을 몰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땅을 영사관이면 이란 땅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법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를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관련돼서 지금 뭐 하마스죠. 하마스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거를 뭐 정리하면 토벌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또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너무 지금 선거 빨리 해라, 한마디로 물러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 어떻게 이거를 멈출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전쟁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네타냐후 그 양반이 좀 너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80불을 넘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거의 90불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죠.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 물가 영향을, 미국의 물가 영향을 많이 주는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배경은 더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면 이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를 못 내리지 않을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주도주들 이제 잘 갖고 있던 종목들도 자꾸 위험 선호 회피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리고, 근데 다행히 근데 금리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아직 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4.4%까지 갔다가 4.3%대까지 내려왔는데 10년물 국채 만기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금리까지 만약에 이게 4.5 근처까지 가버리면 또 한번 또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중동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해결이 좀 된다는 분위기가 좀 나오거나 뭐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이 좀 부러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은 조금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성장에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반도체에서 어제도 부러졌죠.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특히 마이크론이 최근에 급등하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다가 지금 어제 또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잠정시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친구들 반도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뭐 유리기판 빼고 나머지 반도체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썰린다라고 표현을 하려다가 그 정도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도 많이 이제 밀리고 있고 소부장단 전체적으로는 약세 흐름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투자 포인트 이게 매수의 기회인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음봉 나올 때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되는 거고. 오늘 사야 되는 예. 거예요?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두 회사는 이제 기존의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기 뭐 경기에 따라 출렁거리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달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드라이브 계속 걸릴 걸로 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율을 삼성전자가 거의 한 55%대 후반까지 지금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많이 채울 때 한 58%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이제 지분율을 높여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해줄 수 있는 데는 TSMC, 삼성전자, 인텔밖에 없는데 인텔 적자 났다고 빠졌죠. 작년에 적자 났다고 빠졌는데 사실은 인텔 적자 금액이랑 보조 금액이랑 합쳐보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요? 심지어 플러스예요? 예, 플러스로 바뀝니다. 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렇군요. 인텔은 그거 계산 다 하고 지금 이거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고 TSMC가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 자체가 왜 삼성전자 그럼 그동안 파운드리를 안 하고 네. 왜 메모리 반도체만 만들었냐? 예. 초창기 반도체를 키울 때 예. 그만큼 그게 파운드리가 돈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수율도 높여야 되고 이게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입 비용이 또 이제 기술력 높이기 위한 그렇죠. 투입 비용이 그렇죠. 사실은 좀 많죠. 정형화되지 않고 한마디로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구축하고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파운드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TSMC가 그동안 그거를 엄청 잘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와 지금 인텔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쪽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좋게 보셔야 되고 조정받을 때마다 오히려 조금 큰 조정이 한번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다들 많이 올랐죠. 사실은 선반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아직 꿈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꿈을 향해서 지금 너무 다른 게 안 좋으니까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여전히 근데 진짜는 SKC의 자회사가 하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따라가고 있고 관련된 장비주들 계속 확산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이오테크닉스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주목을 이제 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돌아가면서 관련주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너무 작은 종목까지 지금 확산되는 걸 보면 한번 꺾일 때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는 종목, 펀더멘털 기반 혹은 수주 예상 이런 것들이 한번 돌고 그 이후에 아직은 실체가 모호한 이런 유리기판 테마까지 돌았다는 건 한 바퀴 돌았다고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쉬었다가 갈 가능성, 그러니까 쉬었다 완전 꺾인 게 아니라 다시 갈 채비를 한다라고 보셨을 때 그럼 여전히 펀더멘털 기반의 종목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막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왜 빠졌냐 이렇게 그러시는데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제가 일정 부분 말씀드렸던 프로텍이나 이런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그 대만 지진 관련 나고 나서 그날 빠진 종목들을 장비주들을 쭉 체크해 보면 대부분 TSMC랑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일부 조정을 받는 거고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빨리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SMC향으로 나가는 장비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오히려 지금 TSMC가 이상이 없으면 공장 짓다가 멈췄다 그랬는데 다시 또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지진도 동부에서 났고 사실 대부분의 시설은 TSMC는 서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서부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빠졌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지금 SK하이닉스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돈은 그 대만에 있는 ASE라든지 이런 데서 돈 벌었었죠. 그러니까 그쪽이랑도 여전히 관계가 있고 그쪽도 증설하게 되면
한미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납품하던 서잉 장비 또 추가적인 수주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제 IT나 반도체 관련된 이제 주도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또 보셔야 된다. 전에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도 한번 또 시세를 주죠. 결국에는 후공정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향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던 그리고 그 이후에 신고가를 오랫동안 썼던 그런 종목들 쉬어갈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차분하게인 네.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흥분하고 급하게 갈 구간은 아니고 이제 슬슬 보면서 기회를 노리자. 반도체는 여전히 그 의견으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구리 상승 수혜 전망으로 전력기기주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리 가격 상승도 있습니다만 전력 테마 이게 결국에 전력 인프라 수출 데이터 나오는 게 변압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압기랑 세트인 것 같아요. 구리 테마, 전선 테마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신고가도 여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전히 이쪽은 네. 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표현을 잘 쓰셔야 되는데 테마주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아직 꿈을 그리는 게 테마고 이쪽은 펀더멘탈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 숫자가 계속 나오고 수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실적 발표를 숙제 검사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숙제 검사. 오, 예. 예, 앞으로 이제 비전을 보여줬죠.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 이상의 한마디로 성과를 잘 보여줬다. 중간에 테스트 해봤는데 성적을 까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숙제를 잘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꺾인 거 아니야?라고 하고 좀 밀렸는데. 그럼 다시 보니까 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나고 보니까 또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 내리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예. 바이든 대통령 집권 초창기부터 미국 전력 설비 관련된 교체 수요는 계속 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사에 많이 안 다뤄지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부러져서 안 보시겠지만 미국의 태양광 설치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 근데 그 엄청나게 늘었던 게 다 지금 네. 이게 직류를 또 교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ESS 관련돼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예. 서진 시스템이 왜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을까? 그 ESS 케이스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다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뭐 AI가 또 다시 또 보급되면서 많아진다, 뭐 전력수요가 높아진다, 뭐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미국은 발전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전력이 부족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한 2,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전력 설비 투자, 발전소 건설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 여전히 수혜를 보는데 중국까지 또 제재해주고 있죠. 중국 변압기 업계들이 못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미국 내에도 변압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전에 한번 증설 크게 했다가 2008년도에 다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자체에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반사 수익을 다 한국 업체들이 보고 있다. 보면 여기 뭐 일진전기부터 시작해서 재룡전기까지 그 작은 단에 있는 종목들도 탑 5위 안에 들어가는 끝단에 있는 종목들조차도 지금 다 수주가 미국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뭐 중동발도 있고 미국도 급한데 지금 유럽도 또 고친다 그러고 또 중동도 지금 계속 지금 수요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설비는 좋은데 언제 사야 되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조정을 한 번씩 크게 줍니다. 근데 그때 사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늘 이렇게 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모든 만사가 그렇고 근데 뭐 투자는 더더욱 예, 물려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그 하락하던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한다면 괜찮고. 아니면 뭐 나눠 사셔도 되고. 좋습니다. 예. 자, 전력 인프라는 고 의견. 자, 다음 이어서 오일 관련 기업들 볼까요? GS. 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면 주십시오. GS하고 S오일이 한 4%대 급등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매크로의 부담 요소인데 유가가 계속 달립니다. WTI 기준으로 86달러 간밤 돌파했고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심지어 이 브렌트유는 간밤에 90달러 돌파하더라고요. 예.
중동 정세 불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오펙 산유 국가에서는 감산을 지속하고 있고 네. 공급에서도 유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말 그대로 감산은 하고 있는데 예, 또 네. 수요 공급이 안 늘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는데 경기가 좀 안 좋으면 떨어질 텐데 경기도 여전히 괜찮고 미국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러면 미국에서 물량을 또 많이 뽑아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게 쉽게 빨리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가는 견조하게 한 80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중동이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 중이고 항상 또 거기가 또 서유 산유국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것들이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는데 아직 이란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해서 말로 이제 이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란을 안 건드린 이유는 이란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겁이 없이 거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물론 이거 미국이 허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지금 정세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유가 쪽에 베팅하고 있는 선물 이런 거 거래하시는 트레이더들은 더 윗방향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멈출 거냐가 중요한데 이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아니면 이 상태 별로 이란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유가는 아마 정체될 텐데 이란이 만약에 한마디씩 중간에 던진다든지 뭔가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 유가는 90불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WTI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은 당장은 정유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들고 계셔야 되고 네. GS냐 뭐 S오일이냐 뭐 이렇게 뭐 SK이노베이션이냐 이제 따지시면 그냥 S오일 들고 가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나머지 종목도 작은 종목들 있죠.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은 한번 튈 때 팔고 또 빠지면 그렇죠.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석유 뒤에 붙은 거 그거야말로 이제 테마주잖아요. 예, 그게 테마입니다. 그건 테마고, 예. 요거는 이익이 연결된 기업들이고.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이나 기자재 쪽. 조선 기자재 뭐 지금 여전히 배 수요는 뭐 탄탄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또 운임료도 올라오다 보니까 선주 발주 물량도 많아지고 있고 조선주들 보면 올해부터는 아마 실적들이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질 텐데 숫자를 확인해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못 믿는 겁니다. 지금 오랫동안 또 쉬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쪽에 워낙 또 관심이 반도체 AI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반등 나오다가 자꾸 부러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좀 쉬었다가 계속 실적 나오면 올라가고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속 조정받으면 또 다시 또 좋아진다 그러면 올라가고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탑픽. 탑픽은 근데 사실은 뭐 한국조선해양을 사셔도 되고 뭐 HD 현대중공업을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개 정도로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방산 없이 순수조선 하는 쪽이고 방산 노출이 나머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 따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